아이가 산만해요. 이래서 담임선생으로부터 뭔가 어떤 상담 전화를 했어요. 그럼 엄마들이 바둑, 명상, 독서치료 이런 거 시킵니다. 안 됩니다. 자, 그 아이는 움직임이 더 필요해요. 차라리 그 아이는 아빠랑 같이 등산을 자주 가거나 운동장을 오래 달리기를 하거나 공을 차고 놀거나 배드민턴을 하거나 그랬을 때 사실 맨발로 하면 훨씬 효과적이에요. 맨발로 놀게 하면 부모나 교사 입장에 좋은 점 이거예요. 똑같은 시간에 놀게 해도 에너지 소모가 커요. 다르게 말하면 발 자극이 되게 커서 뇌 자극도 되고 그래서 또 하나 되게 빨리 평화로워져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죠. 저는 36년 초등교사를 마치고요. 지금 주로 학부모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낸 책 제목이 공부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배웁니다입니다. 제가 이 책 제목을 혹은 책을 누군가에 보여드리면 두 가지를 묻습니다. 공부가 뭐냐고, 그 다음에 잘하는 게 뭐냐고,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느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. 우선 제가 느끼기에 진짜 공부는 그 종이 위에 드러날 수 있는 건 진짜 아니에요. 그건 진짜 극소수, 아주 극히 작은 부분.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공부하는 주 나이대가 어쨌든 학생 시절이고 뭐 대학은 냅두고라도 초중고 시절에 공부라는 화두를 온 국민이 지금 다 같이 고민하고 있고 공부시키고 싶어하고 아이는 공부 안 하고 싶어하고 시키는 자도 하는 자도 되게 불행하고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일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. 그냥 기본을 할 줄 아는 아이. 제발 집에서 잠 좀 푹 재우고 그다음에 좀 괜찮은 거 먹이고 그다음 세 번째 제발 충분히 사랑해주고 그 존재만으로. 저는 현장에 있을 때 우리 반이 어떤 걸 되게 많이 했냐면 이어달리기를 매일 했어요.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운동장에 데리고 나가는 교사였는데요. 그걸 어쩌면 부모님들도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될 때까지 이 움직임 자연책이라는 세 개의 화두를 내 가정 안에서 어떻게 구현할 건가. 그렇게 온전히 된다면 저는 대학 입학도 아니면 괜찮은 어른이 되는 것도 걱정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?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. 1학년 5월의 수업인데 글자 공부를 해야 된다면 오늘 같이 이렇게 운동장이 좀 촉촉한 날 데리고 나가서 나뭇가지 주고 글씨 공부하면요. 진짜 공책에는 글씨 쓰기 싫어하는 아이도 특히 남자아이들도 죽자고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움직임을 두고 국어 공부도 수학 공부도 가능하고 초등학교는 다 학교 운동장이 있고 학교에 나무 없는 학교 없거든요. 어떤 식으로도 나무가 있고 그래서 움직임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. 실제로 아이가 진짜로 배워야 될 공부는 뭔가. 사실 우리가 막 급하게 뭔가 수능을 잘 쳐야 되고 몇 점을 받아야 되고 어느 학교를 가야 되고 하는 그 최종의 목적은 행복하게 살다 가는 거잖아요. 그럼 저는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때 매번 답답한 게 이거였어요. 왜 우리들은 평생 준비만 하지? 유치원 7세 반도요. 만 5세 7세 반도 초등학교 1학년을 준비해서 유초이음 교육이라는 용어가 새로 생겨서 하거든요. 자, 저 유초이음 좋아요. 있는 거 필요해요. 그런데 가장 강력하게 잘 있는 게 뭘까요? 유치원 교육을 교육 과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잘하면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준비가 완벽하게 된 아이야. 초등학교 1학년 생활을 되게 잘했어요. 2학년 굳이 준비해야 돼요? 그냥 가면 2학년 맞이하면 되잖아요. 내 아이가 학교에서 산만하거나 집중이 안 될수록 그쪽에 공부랑 이런 걸 엄마가 잠시 내려놓고 이쪽을 해야 돼요. 근데 사실 이쪽은 또 공부 아니냐? 제가 생각엔 더 강력한 공부예요.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는 창의성, 질문하는 아이, AI 시대에 해야 될 건 질문하는 거예요. 그죠? 이제 답은 그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, 정보는. 그럼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할 건가는 여유가 있어야 생각을 깊게 하고 그거는 문제 풀이식의 수업으로는 진짜 안 돼요. 그래서 답은 어디에 있냐 하면 결국은 저는 최근에 맨날 자주 하는 몸이 답이라고. 내 몸이 느끼는 정서. AI가 제일 못하는 건 놀이예요, 놀이. 놀이는 답이 없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몸이 답이고 내 아이의 놀이가 어쩌면 가장 경쟁이 있는 공부고 놀이를 제가 정의를 하면요. 놀이는 기획에서부터 결과까지 아이가 다 해야 놀이예요.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놀이를 빙자한 수업 말고요. 선생님이 다 인형극을 다 준비해주고 인형극 해봐. 이거는 그냥 놀이를 닮은 수업이에요. 그거 말고 아이가 룰을 정하고 싸워보고 다퉈보고 실패해보고 안 돼보고 다시 또 삐져보고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한 그 놀이의 공간에 내 아이를 적어도 일주일에 몇 시간 노출시키고 있는가.
학원 공부 몇 시간, 영어 몇 시간 말고 이쪽을 고민해 보시라는 부탁을 진짜 드리고요. 왜 그 이야기 하잖아요. 가장 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. 그래서 이 땅의 아이들이 혹은 이 땅의 어른들이 제발 준비하지 말고 그때를 삶을 살았으면 이게 많은 종교가 많은 인문학이 하는 철학이 하는 마지막 그잖아요. 뭐예요? 다 지금 여기 깨어 있으라고. 근데 놀랍게도요. 초등학교 1학년, 2학년 교과서가 국어, 수학 빼고 나머지 교과목들이 통합교과라고 하는데 사회과학, 음악, 미술, 체육을 통합한 과목의 책인데 그 책의 메인 키워드가 이겁니다. 지금 여기 우리 삶. 아예 빨간 글씨로 막 밑줄 꺼서 제가 교사일 때 연습에 익혔어요.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갖고 선생님들이 이 수업을 진행하세요라고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법령으로 나온 거예요.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그 용어에 지금 여기 우리 삶이 있는데 그렇게 교육부의 어쨌든 서류는 이미 교육과정은 그렇게 앞서가는데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은 모든 어른들은 지금 여기 우리 삶을 안 살고 맨날 선행을 살잖아요. 근데 지금을 온전히 살아야 앞에 게 오는 거지. 그래서 그 바쁘게 생각하고 막 불안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리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아이가 기여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인간도 자기가 존재로서 온전히 인정받아야 돼요. 아까 제가 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기고 몸이 건강한 사람이 제 교육관이었다고 했는데요. 우리 그렇게 다 아이 키우고 싶잖아요. 난 지금 수학 70점 받았지만 난 괜찮은 사람이야. 다음에 또 노력하지 뭐.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그렇게 키우려면 공부로 칭찬하는 건 힘들어요. 왜냐하면 흔히 말한 성적 종이 위에 있는 결과물 갖고 온전히 그 아이가 존재감을 느끼기는 진짜 쉽지 않아요. 왜 부모의 목표는 늘 98점 받으면 100점 받기를 바라는 게 부모였어. 근데 반대로 가정의 노동에 가정의 일에 아이를 참가시키면 진짜 있는 그대로 그걸 딱 인정해 줄 수 있어요. 자, 집에 있는 뭐 신발을 우리 아이가 정리를 딱딱 해. 그러고 또 하나 뭐 휴지가 다 떨어졌으면 화장실에 휴지를 받고 걸어. 그걸 우리 7살짜리가 우리 아이가 해. 그런 것들 진짜 딱 쿨하게 칭찬할 수 있잖아요. 그걸 실제로 부모가 도움이 되어야 돼요. 근데 제가 우리 반 교실에서 봤을 때 되게 참한 아이들 있잖아요. 제 할 일도 잘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아이들이 특징이 가정에서 역할이 있는 아이들이었어요. 다 해주고. 다르게 말하면 돌봄만 받으면 기쁘지 않아요. 그거는 90대는 우리 엄마도 똑같고 9살 된 내 아이도 똑같고 39이 나도 똑같아요. 뭔가 기여의 경험이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한데 지금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돌봄만 받았지 내가 돌보지 못해서라고.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16 협력학습을 한 적이 있어요. 해줘놓고는 또 학교에 와서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왜 스스로 뭘 못해요? 아니 스스로 못하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어쩌면 더 어린 아이일 때부터 자기가 할 걸 예를 들어 우유를 따라서 마신 다음에 네가 한번 따라봐. 그럼 아이가 팍 넘치고 쏟을 것 같죠? 아니라니까요. 이게 두 손으로 달달달 떨면서도 조심해서 하고요. 그게 인간의 본능 속에 있고 그런 기회를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 지금 봄이니까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. 아이들과 민들레 꽃을 보러 가요. 근데 보통 이때쯤 이미 지금도 늦어서 한 3월 둘째 주쯤 약간 꽃샘 추위가 있을 때 데리고 나가면 더 효과적이에요. 왜? 그때는 꽃이 귀할 때니까. 눈 크게 뜨고 보면 3월 아마 첫 주도 민들레꽃 볼 수 있어요. 어디가 양지 바른 곳에는. 그래서 이제 학교 화단에 특히 뭐 조예대 밑에 국기계양대 밑에 이런 데 민들레가 펴 있어요. 거기는 정식 화단이 아니니까 가꾸어지지 않는 곳이에요. 그래서 한 10송이가 피어 있는 걸 제가 관찰하고 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갑니다. 자, 일단 운동장에 데리고 나가면 민들레 꽃으로 바로 안내하면 안 돼요. 그럼 실패입니다. 자,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일단 운동장을 아이들이 나가면 운동장을 뛰고 싶어요. 일단 달려야 돼. 근데 저는 수업을 해야 되니까 세워라 내워라 20바퀴 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보통 저는 뭘 하냐 하면 선생님을 이겨라 해서 3바퀴나 5바퀴쯤 뛰어요.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에너지가 좀 이렇게 소비되었을 때 긍정적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되었을 때 민들레꽃 앞으로 아이들 데리고 가서 제가 해준 건 이거밖에 없어요. 얘들아 민들레꽃을 우리 조용히 천천히 오래 보자. 그런 걸 우리는 관찰이라고 해요. 제가 그걸 3학년 데리고도 했고 1학년 데리고도 하고 5학년 데리고도 봄마다 해봤어요. 근데 한 번은 10살 아이가 눈물이 그릉그릉해서 눈물이 떨어졌어요. 그럼 또 철없는 남자아이가 선생님 누구 울어요. 나 울게 냅둬라. 울만한 이유가 있겠지. 근데 그 아이 울만한 이유가 다음날 그 아이의 일기에서 제가 발견했는데
며칠 전에 꽃샘추위로 눈도 왔는데 이 민들레는 돌봐주지도 않았는데 물도 주지 않았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준비해 있어서 이 3월 10일에 꽃이 폈을까? 그래서 애가 그럼 나는 10살이나 된 나는 어떻게 살았나? 이걸 그 제가 걔 별명을 중3이라고 붙였다니까요. 너는 이거 초등학교 3학년이 아니야 중3이야 했었는데 어쨌든 그 글이 제가 만든 시집에 어딘가에 있어요. 근데 보세요. 우리는 그때 나갈 때 이미 스케치북이나 이런 걸 다 준비해서 가요. 필기도구를. 그래서 한참 보고 나서 가까이 가서 그림을 세밀하게 그리면 무슨 수업이에요? 미술 수업. 그거 갖고 글을 쓰면 시수업, 국어 수업. 근데 제가 의도치 않았는데 강력한 도덕 수업이었어요. 전 도덕 수업까지는 할리란 생각을 안 했어요. 작은 생명에 대한 신비, 소중함. 그 아이들은 그 이후에 보도블록 사이에서 핀 민들레를 예사로 안 봐요. 보인다니까요. 한번 깊이 봤기 때문에. 어쨌든 제가 오늘 뭔가 긴 시간 학부모로서 혹은 한 사람으로서 교양 있는 한 시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요. 오늘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시고 당장 아파트 산책이라도 하시고 아이 손잡고 아니면 이번 주말에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. 가까운 초등학교만 찾아가도 주말에 문 열어놓는 학교들도 꽤 있거든요. 학부모로서 찾아가서 그 학교들에 있는 나무라도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럼 그 아이가 월요일날 등교할 때 이미 기분이 달라요. 엄마랑 손잡고 본 개나리가 지금 피었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아이들이 초중학교를 지나면서 특히 유치원 아이들이 아름다운 기억을 많이 갖고 부모랑의 아름다운 기억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아름다운 기억 그 기억을 자산으로 그런 소중한 삶을 아이 손잡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. 오늘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